편안함에 속아 세상의 본질을 잊지 마라. 우리의 일상은 꽤 평온하고 지루해 보입니다. 따뜻한 방, 맛있는 음식, 익숙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장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현대사회는 일정 수준의 수입만 있어도 꽤 안락한 삶을 제공하죠. 월 200만원 남짓 벌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퇴근 후 스마트폰 하나로 무한한 콘텐츠를 즐기고 버튼 하나로 따끈한 음식이 배달되어 옵니다. 거대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영화나 내 취향의 콘텐츠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러한 미디어 소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유혹적인 미디어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회피하는 데 너무 좋은 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며 간식을 먹을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걸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붙잡혀 너무나 나약해졌고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미디어가 주는 안락함에 취해 있는 동안 누군가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100명이 있다면 60명은 이미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30명은 경쟁에 뛰어들지만 10명만이 피 튀기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한 명이 재화와 권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본 동작 원리이자 제로섬 게임이라는 구조입니다. 시험 기간에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소수의 우수 학생만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대기업 공채에서 수백 명이 지원하지만 가장 뛰어난 몇 명만이 선택됩니다. 헬스장에서 덤벨만 드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운동에 열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는 셀 수 없지만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연애시장에서 가치를 높이려는 남자는 일부분뿐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비용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공격적일수록 더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죠. 대부분의 삶에서 내리는 선택은 대단치 않습니다. 운동을 갈까 말까, 공부를 할까 말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때 지불하는 비용은 기껏해야 체력이나 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인생의 중대사적인 선택에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지 아니면 수비적으로 물러설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기준이 매우 높다면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해야만 합니다. 지금 가진 몸과 운동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회사와 소득 수준에 안주해서도 안 되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인성적, 지적 수준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의 성취가 최선이라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이루고 더 해내고 더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가 시간을 줄이고 더 오랜 시간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해내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거듭난 모습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경지, 더 나은 나,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며 리스크 높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격적인 삶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확신했던 아이디어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불가피한 사건으로 인생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리스크를 정면으로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공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삶에서 내린 선택들은 충분히 공격적이었네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위험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자신의 의지로 리스크를 계산하고 칩을 던졌는지 돌아보세요. 혹시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를 억지로 무시했거나 최종 결정을 내가 아닌 부모,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이 해주지는 않았나요? 실패하더라도 누군가 책임져 주겠지, 실패한다고 해도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 되겠지 같은 아니란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이러한 수동적인 리스크 테이킹은 공격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되지 않으며 심지어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공격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은 스스로 고뇌하고 고민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전부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모하거나 위험한 선택이라도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리스크를 계산하지 않고 선택을 내릴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내리고자 하는 공격적인 선택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될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인드셋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결실만 보고 무모한 선택을 하며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죠. 분명 자신의 선택으로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베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자체를 믿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주변의 탓을 돌립니다. 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공격적인 삶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삶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완전히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 자세가 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삶이 자신의 가치관이자 마인드셋이 되고 나면
하면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급변합니다. 공격적인 선택은 무겁고 이를 해냈을 경우 오는 결실 또한 더더욱 달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이기에 거듭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락함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격적인 삶을 선택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